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요거는 질량이 이렇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는 태양 질량의 80%에서 8배쯤 되는 별은 이렇게 가고, 태양 질량의 20배, 30배 넘어가는 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따로 슈퍼자이언트. 예, 슈퍼자이언트는 다른 길로 가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내가 청색 거성인데 요게 슈퍼자이언트입니다. 요 적석초고 요렇게 가요. 요걸 또 그리면 돼요. 이 슈퍼자이언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도는 더 마지막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요. 예, 슈퍼자이언트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면 요 단계입니다. 어쩌면냐면 이어서 벌썩 하다가 슈퍼자이언트쯤 이 과정도 안 거쳐요. 그냥 이쯤 가서 그냥 폭발해버려요. 예,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이 별이 폭발하기 전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폭발하기 전 단계가 요겁니다. 그래서 안 지운 거예요. 요겁니다. 핵융합이 양파처럼 쫙 일어나요. 코아가 전부 다 철로 바뀌어진 상태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코아는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요 그대로 그려줄게요. 요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십니다. 안 어렵습니다, 천문학. 코아는 아주 덴스한 철로 바뀌어요. 축태된 철입니다. 철로 되고, 바깥이 이렇게 되면 돼요. 양파 껍질처럼 모든 바깥이 핵융합을 다 해요. 이 뜨거운 별. 네. 그리고 뭐 대략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파 껍질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걸 양파 껍질 모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깥은, 자, 적어보세요. 이 바깥은 핵융합하지 않는 수소. 그 다음 요 셀은 뭐겠어요? 헬륨. 요쪽부터, 맨 안에부터 해야 돼요. 안에서부터 뭐냐면, 안이 먼저 하죠. 맨 안에, 안에서부터 해야 돼요. 안이 저겁니다. 실리콘. 그 다음, 뭐냐면, 요게 산소. 그 다음에 요게 탄소. 이렇게 돼요. 여기 핵융합 쫙 해요. 뭐 중앙과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핵융합을 다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 모델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야가 안에가 핵융합을 스탑해버렸어요. 요거는 뭐냐면 철로 된 코아입니다. FE 코아입니다. FE 코아. 예. 네. 그래서 요거 내가 지워버렸는데 이거 적어줄게요. 이거 워낙 극적이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요. FE 코아로 바뀌면 어떤 상태로 되느냐 하면 50, 이게 그래서 중일표를 다 알아야 돼요. 중일표. 이게 원자량이 56, 질량이 56 FE가 됩니다. 이 56 FE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하면 13개의 알파 파티클이 생겨요. 알파 파티클이 어떻게 되냐면 헬륨이죠. 이게 4하면, 자, 4 곱하기 13하면 52가 되잖아요. 그러면 4개가 남잖아요. 그 4개가 바로 중성자입니다. 이 4개가 중성자가 되고, 자, 여기서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알파 파티클, 13개 알파 파티클 이렇게 나눠집니다. 철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 13개 알파 파티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성자 2개, 자, 중성자 2개가 알파 파티클이에요. 요게 한 주머니 속에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요. 요게 알파 파티클이에요. 네. 그럼 요거 질량이 하나씩 가네 13개니까 요거 하면 4 곱하기 13하면 52. 그 다음 요거 4개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 주머니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 여기 에너지가 요 알파 파티클 하나당 이걸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알파 입자당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면 되느냐 하면 6메가 일렉트론 에너지를 흡입시키면 이 주머니가 탁 뜯어져요. 뜯어지면 이 4개의 포도 송이가 튀어나와요. 씨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나와요. 그대로 따라오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나와요. 중성자 2개, 양성자 흩어져 나와요. 자, 이게 중성자고, 자, 이게 양성자입니다. 자, 그런데 별에서는 이쪽에 전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이쪽에 전자가 있다 합시다. 여기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가 양성자, 이게 굉장히 압력이 높아지면 이 전자가 양성자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사건이 벌어져요. 일렉트론이 들어가면, 자, 양성자 P에다가 일렉트론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바로 중성자가 돼요. 자, 중성자의 일렉트론이 하면 그런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중성자의 일렉트론 뭐가 될까? 모르잖아요. 전자가 양성자에 들어가면 중성자가 돼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하면 무지막지한 뉴트리노가 나와요.
자, 이때 나오는 뉴트리노가 바로, 자, 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코어는, 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철코어가, 지금 요렇게 했던 요게 축대된 요 코어가 요겁니다. 요 따라오세요. 요 철코어에 요거 있던 양성자가 이쪽에 있던 전자에 의해 갖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 거대한 덩어리가 다 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중성자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쪽에다 철코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철코어가. 이게 얼마 지구 덩어리 말합니다. 지구 덩어리만한 철 덩어리가 있어요. 그 철 덩어리가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아요. 자, 어떤 압력을 받아요? 이게 이쪽에 바깥에 계속 핵융합을 하고 있거든요. 핵융합 결과에 의해 갖고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 철코어의 알파 입자가 6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분해가 되어버려요. 알기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양성자하고 주위에 있는 전자가 결합해버리면 중성자가 돼요. 서서히 이 코어는 전부 다 중성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중성자가 될 때마다 주목. 뭐가 나오느냐 하면 뉴트리노가 나와요. 됐죠? 이 뉴트리노가 상상을 초월한 빔이 나와요. 이 빔이 이 코어를 팍 밀어내요. 밀어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유학 마치고서 들어오면 사진책이 이겁니다. 뉴트론 스타하고 블랙홀에 가는 책인데 두께 이만해요. 전부 다 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쪽 일본은 슈퍼컴퓨터로 한 20, 30년 그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핵융합이, 잡으세요. 핵융합 메인이 사실은 코어, 이 안에서 계속 핵융합하다 철로 바뀌면 철은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별을 구성하고 있던 힘은 이쪽 핵융합에 의한 이 복사 에너지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천문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중력이 딱 균형을 맞춰갖고 수십억 개의 별이 일정한 형태를 가져요. 근데 자, 이게 복사 에너지, 핵융합 복사 에너지하고 중력이 이렇게 해서 딱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태양이 40억 년 이상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태양도 좀 무거운 별이라야 돼요. 일단 따라오세요. 태양 질량이 한 20배 되는 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안이, 그러니까 수소에서 헬륨에서 카본에서 실리콘에서 철로 바뀌어요. 철로 딱 바뀌고 나면 핵융합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세요. 핵융합 안 하면 이 복사 에너지가 없어져요. 근데 중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중력은 늘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핵융합을 스탑하면 요 사이즈가 얼마나 200kg쯤 돼요. 200kg. 200kg쯤 되는데 지구 질량만 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지구 질량만 한 게 200kg밖에 안 되는 서울시 한 배 정도 되는 그런 걸 탁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로 핵융합 안 하고 있는 이 코어로 바깥 껍질은 핵융합 하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중력이 이쪽에 핵융합 안 하니까 중력이 그대로 동작해버리는 거예요. 외곽에, 여기 가장 두꺼운 게 이 핵융합, 이쪽에 가스들 있잖아요. 가스들이 늘어오는 거예요. 늘어오는데 여기서 늘어오는 동안에 이 고온 과합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게 붕괴가 되어버려요. 자, 빨리 따라오세요. 붕괴가 되면 뭐가 생기죠? 뉴트리노가 생기죠. 이 뉴트리노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뉴트리노가 팽창하면서 이 슈퍼노바의 에너지의 90% 이상을 갖고 나와버립니다. 뉴트리노 압력에 의해 갖고 별이 폭발을 합니다. 자, 또 뉴트리노.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현상을 뭐라 하면 따라 슈퍼노바 2라고 합니다. 요게 슈퍼노바 2입니다. 요 보시면 바로 어디냐면 요겁니다. 태양 질량의 12배에서 30배인 별은 초신성 2, 슈퍼노바 2 폭발합니다. 그럼 중성자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내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코어가, 원래 코어가 아니고 원래 초기 질량입니다. 원래 별의 초기 질량이 태양 질량의 30배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코어가 어떻게 되면 태양 질량이 5배쯤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붕괴해버립니다. 블랙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는데 심은 놔두고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폭발을 합니다. 요게 바로 타입 2 슈퍼노바입니다. 슈퍼노바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 구성하던 모든 물질이 뉴트리노의 압력에 의해서 강속도의 거의 심지어 50% 정도 속도로 팽창해 나갑니다.
예. 팽창해 나가면 여기에 물질이 이게 슈퍼노바 레머넌트라고 합니다. 레머넌트. SNR이라고 그래요. 슈퍼노바 터진 잔류물이라는 거예요. 슈퍼노바 잔류물이 우주 공간을 흩뿌립니다. 자, 다 따라오세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가? 그럼 야들이 어떻게 되겠죠? 야들도 우주 공간으로 가서 다시 엄마 품으로 갑니다. 됐죠?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엄마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따로 슈퍼노바.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기율표에서 납보다 무거운 거는 90% 슈퍼노바에서 왔고, 그러니까 납이 82번이잖아요. 82번 밑에 있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소들은 어디서 왔냐면 따라서 AGB에서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슈퍼노바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최근은 AGB를 강조합니다. AGB, 어신토틱 자이언트 브랜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금은 골드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여기서 왔습니다. 무거운 원소들은 다 이쪽에서 옵니다. 납보다 무거운 원소는 여기서 옵니다. 두 개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네. 이게 바로 별의 일생입니다. 예. 라이프 사이클 오브 스타. 예. 자, 따라 주계열성. 이게 바로 주계열성 일생이에요. 우리 정확히 알아요.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보다도 우리 태양이 어떻게 되는가 더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계산돼 나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논문 보면요, 뭐 10만 년 단위로 어떻게 바뀔까지도 이쪽 가면 다 이야기합니다. 일로 가면.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는 폭발하고 나면 요 심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심이 12배에서 30배 태양 질량 같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중성자성이 되고, 그 다음에 30배 태양 질량보다 더 많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블랙홀이 돼요. 심이. 모든 별은 초기 질량이 결정합니다. 운명은. 예. 몸무게 그만큼 중요해요.